41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얼마 전 종로이트 대련한 만세 시위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고요. 자 융희 황제의 인산일 융희 황제는 순종이죠. 순종 인산이라고 관련되고 또 학생들이 나오고 여기 권오솔 사회주의 계열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60만세 사건이 되겠습니다. 1926년에 있었죠. 자 여기 나오다시피 좌와 우가 같이 힘을 합해서 여기에는 또 다양한 또 스펙트럼 학생도 있고 뭐 천도교 등 뭐 이런 종교인도 있고 등등등등 그래서 민족이 같이 연합을 해서 민족 이것을 우리는 협동전선이라고 그러죠. 또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도 하고 그 결실이 그 이듬해의 신간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학적 단체. 여기에는 이제 뭐 조선 민흥회 비타협적 우파를 중심으로 조선 민흥회가 결성이 되고 또 정우회라는 사회주의 단체는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우린 그들과 제외할 수 있다. 뭐 등등등등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원산총파업에 노동자들과 연대하였다. 원산총파업이 일어난 1929년이죠. 해당 안 되고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건 더 전이고 그리고 60만세 운동 이런 거는 다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사법 처리되었겠죠.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에 있었는데 시기도 안 맞고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계기는 임시정부가 굉장히 무력화되는 시기 연통제가 발각이 되고 외교 노선을 통한 독립 방침이 이제 오히려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이라는 이승만의 그러한 뭐 그러한 안 좋은 그런 모습 이런 것 등등등 예 그래서 임시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새로운 단체로 다시 나아가자 창조론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만 바꿔서 나가자 개조론 논쟁이 있고 결국 많은 독립투사들이 임정을 떠나게 된 것이죠. 한일 학생 간 충돌이 발단이 되어 이런 것은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밑줄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오는 것은 난징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만삭의 위안부 자 위안부 하면은 그 시기 민족 발생이죠. 자 중일 전쟁을 일으킨 1937년부터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가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1938년 총동원령을 선포하면서 인적, 물적 수탈의 근거를 또 마련하기도 했었죠. 자, 그럼 정답은 바로 3번인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전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황국 신민화 정책, 천황나라의 신화된 백성이다. 예, 일본으로 동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맹세문을 외우기 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황국신민의 서사를 한다든지 뭐 천황이 있는 그쪽으로 뭐 애국 국기 강화식 할 때 뭐 서 있고 옛날에 뭐 하듯이 궁성요배를 한다든지 또 뭐 창씨 계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동원령을 통해서 인적 물적 수탈 그래서 인적 수탈에 바로 이러한 이제 위안부 뭐 징용 징병 뭐 지원병 여기는 뭐 일반 지원부도 있지만 학도 지원병도 있고요. 여자도 이제 근로정신대라든지 뭐 보국대라든지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뭐 위안부로 간다든지 등등등등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적 수탈로는 뭐 각종 공출제도 있죠. 뭐 미곡 공출, 금속 공출 등등등등.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우리 저기서 내선일체라는 것은 이건 일본을 말하는 거, 선은 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한국 시민의 서사, 맹세문, 암송, 강요. 만주 군벌과 일제가 일사협정을 체결하였다. 서로 독립군 잡으면 인도하는 내용이죠. 만주에서 한국인의 한해 적용이 되는 매질을 가하는 야만적인 태형령, 조선태형령 1912년에 공포되었죠. 무단 통치기 그런 모습을 보이죠. 강압적 통치를 목전한 헌병경제도 역시 무단 통치 1910년대
평양등에서 반중 폭동을 초래한 만보산 사건. 자, 이 만보산 사건은 1931년에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은 1931년에 일제가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만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주 쪽에 중국인도 있고 이제 우리 이제 뭐 조선인, 이제 한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는데 일본인이 공권력을 이제 가지게 되겠죠. 이듬해 또 만주국이 수립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인들은 이제 이 만주 지역 통치를 위해서 이 조선인들을 좀 대우해주고 일본인들을 중국인들을 좀 이렇게 내리깎는 뭐 그러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조선인 일본인과 같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보산 지역 중국 장춘 쪽에 보면 이제 수로 개설 공사를 놓고서 이것이 이제 조선인들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이제 막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도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또 우리 한국 조선 내에 있는 중국인들을 막 괴롭히는 이제 폭동 뭐 많은 또 학살도 있기까지 했어요. 중국인에 대한 혐중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이제 만보산 사건이 된다는 거. 예. 근데 이거를 좀 깬 것이 윤봉길의 상해 홍콩 의거가 그거를 상당히 깨주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이곳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밑줄근 그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이건 난징과 조금 독립군 강부에 한서는 조선혁명 군사 전시 간부학교 훈련 장소입니다. 의열단 단장인 그러면 이 사람은 약산 김원봉이 되겠죠. 예. 예, 이분은 의열단을 1919년에 만주 길림에서 결성을 했고 황포 정치군단학교에 입교를 합니다. 의열단의 그런 개인적 의거 갖고는 힘들다. 조직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해서 배우고 자신이 직접 그러한 계통의 학교를 세우는 게 바로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인데 1932년부터 했고 당을 또 만들어요.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 뭐 줄여서 민혁당. 또 1938년에는 중국 건대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인 조선의용대를 설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될까요? 조선의용대. 예, 우한에서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조선의용대를 창설했다. 예, 1938년 10월에 결성했죠. 자, 나머지 보죠.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헤이그 특사 중 한 명이었던 이상설 선생이 이제 되겠죠. 네.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이건 박상진 선생이 되고요. 둘 다 1910년대에 있었던 일인들이네요. 예. 그 다음에 만주사변이 대전자령,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선 전투, 바로 지청청 장군이죠. 예.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죠. 민중의 직접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을 1923년에 집필한 사람은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이고 이것은 의열단 강령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일제강점기 경성 서울이죠. 자, 여기 이제 한국이 사는 북촌과 일본이 사는 남촌으로 나누어졌는데 아무래도 남촌 쪽이 더 발전을 했고 이쪽은 낙후되겠죠. 그 다음에 아예 외곽 쪽은 뭐 남산 넘어 이쪽 뭐 청계천 주변 여기 넘치고 이거 별로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이런 데 많이 터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단성사가 나오네요. 도대체 이 단성사가 이제 어떤 곳이냐? 이거 영화관이죠. 영화관이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뭐 폭탄 던지고 그런 장소는 안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강요규가 일본 총독에게 노인단 소속의 폭탄을 던진 장소는 서울역이에요. 지금은 서울역이면 당시는 이제 남대문역이 되는데 그 다음에 전영필이 수집한 문화재가 전시된 장소 이건 이제 제 모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보성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해화동 시절 이제 간성 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재한 곳은 이제 종로구 해화동은 아니고 그 뒤편에 보면 이제 성북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미 독립선언서가 인쇄된 장소. 제 모교하고도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이게 그 이종일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종일 선생이 아마 그 제국신문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인쇄하고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그다음에 조선형평사 창립대가 개최된 장소, 이건 이제 뭐 진주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예. 그래서 단성사니까 영화관 나훈규의 아리랑이 1926년에 개봉이 되어서 민족적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 활동을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삼천만은 중국, 영국, 미국, 기타 등과 일본에 대해 전쟁 선포한 것을 삼가 축하한다. 이 미국이 나왔다는 것은 일본하고, 이거는 태평양 전쟁이 되겠습니다. 진주만 습격과 관련된. 여기에 연합군과 함께 이제 참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1941년 12월 그 이후에 그러한 내용이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칭에서 한국 강복군을 창설한 해는 1940년 9월. 연통제는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1919년부터 있었고, 이제 아마 1921년 이때부터는 이제 다 발각이 돼서 결국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했죠.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 신한혁명단 출신이면서도 임정의 외교부장으로 활약한 김규식 선생이 1919년에 했죠. 의갈동으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이건 1931년 백번 김구 선생, 이듬해 이봉창 윤봉계로 이거.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좀 늦은 시기인 1945년 초부터 대략 3월경부터 추진합니다. 미 전략정보국 OSS와 함께. 또 요거 말고 또 좀 알아줄 수 있는 게 두 가지 더 있어요. 인도 미얀마 전선. 네, 이제 영국군하고 같이. 근데 조심할 것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 조심해야 돼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 1941년 11월이니까 요것보다는 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조금 조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46번 가석건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뭐뭐뭐는 당시 토벌들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하는 명분으로 촉탁전을 벌였고, 이게 바로 이제 4.3 항쟁이죠. 제주 1948년 50총선을 앞두고 좌익들이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 진압 과정에서 선량한 제주도민들이 많이 학살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70여 년 만에 이제 재심에서 무죄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70여 년이 지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대략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되겠죠. 예. 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뭐도 있을 수 있을까요?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제주도에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아마 제정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인가 아마. 제가 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나머지 선지가 전혀 관련이 없어요. 허정과도 내각이 설립되는, 이거는 이제 4.19 혁명을 통해서 일주일 후인 4월 26일에 결국 대학교 수단의 시위가 있죠. 이승만은 이제 하와이로 망명하고 권력을 허정에게 다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허정과도 내각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내각 책임제 개헌을 했고, 여기에 민주당 정권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윤보선 장면 체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정계 과정에서 3.1 민주국억선언이 발표됐다. 이거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의 체제에 반대하는 반유신 운동이 되죠.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1976년에 3.1 민주국억선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기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안공사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1946년 미 군정은 신안산공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일본인이 조선총과 했던 그런 자산, 토지라든지 뭐 공장 이런 것을 귀속시키기 위해서 신안공사가 설립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이전이 되겠죠.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어느 여고생이 쓴 뭐 이런 일기까지도 이제 잘 등재가 되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7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식의 사실을 오칭하는 것은 김창숙 선생. 이것도 대학교 시절에 또 동상 있던 선생님이신데, 자, 아무튼 이분이 유림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자유당만 나왔도 벌써 이거 이승만 정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안법은 무효이며, 이승만 정부 때 이제 그 신국가 보안법 뭐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악법이 되는 것이죠. 이제 과거 부산 정치 파동, 이게 이제 1952년 그 발췌 개헌하고 관련된 것인데, 아무튼 이승만 정부의 어떤 정부 시기에 그런 독재적인 모습 뭐 이런 것 등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죄송합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자, 진보당 사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조봉암을 제거하는데 1956년 대선 이승만을 어느 정도 좀 놀라게 했던 그런 후보로 나온 사람이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농지개혁을 주도했던 진보당의 조봉암입니다. 과거 이제 공산당에 활동한 건 맞지만 어떻게 초대 정부 농림부 장관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이런 평화통일을 북괴와 동조한다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엮어가지고 이제 진보당은 해산시키고 조봉암은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인민혁명당, 이거 이제 인혁당이라고 그러죠. 예. 조작해 관련자를 통합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이 인민혁명당 사건은 이제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데 1차가 있고 또 2차가 있어요. 예, 1차가 1964년 있고 또 이외에 이제 그 유신 체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민청학년 사건이 또 있죠. 예. 예, 등등등등. 박정희 정부도 뭐 이렇게 반공을 앞세워서 조금이라도 이제 용공, 연공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잡아간다든지 이렇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이제 조봉암 진보당 사건 또 왜 이제 당시 야당지로 유명한 경향신문이 있는데 이것을 폐간하는 것이 있을 거고, 박정희 정부와 좀 갈등이 있던 이제 언론 중에는 이제 동아일보가 있어요. 뭐 지금은 뭐 조중동 도매금으로 같이 매도하는데, 그래도 당시에는 이제 뭐 한겨레 신문도 나오기 전이고 한겨레 신문 자체도 동아일보 퇴직 기자들을 주체로 나왔기 때문에 1975년에 백지 광고 막 그 기업인들 압력가해가지고 여기 광고 싣지 못하게 해서 재정적으로 말라 죽이려고 했는데 막 국민들이 성금해서 되살리기도 했었죠. 여당 부통령 당선을 위해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예, 이건 뭐 이승만 정부의 대표. 이것이 결국 4.19로 이어지고, 반민특위를 이끌던 국회의원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체포했다. 그렇죠.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것인데, 당시 뭐 국회 부의장 김약수 이런 사람들도 다 잡혀갔었죠. 예. 자, 아무튼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인혁당 사건하고 민청학년 사건, 이거 꼭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4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이 답변을 온 것은, 이 노래는 새마을운동을 처음 시작한 정부, 이거 뭐 박정희 정부죠. 예.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을 묻는 문제입니다. 박정희 정부 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가는데, 강력한 정부가 이끄는 정부 주도의 수출 위주로 나가는 그러한 경제 건설이었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기간 시설을 마련하는데 주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결국 중화학공업까지 이어지는데, 중화학공업 분야가 이제 그 석유 파동으로 이제 위기를 겪게 되자 이제 기존의 60년대 이제 경공업 위주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나아가던 이 문제가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장, 유신 정권 말에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아무튼 박정희 정부 시기를 찾는 것인데, 이 포항제철 유명하죠. 예, 포항제철하고 제철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간 시설이 되죠. 또 이제 기간 시설 공장 말고 뭐 도로 항만이 필요하죠. 대표적인 것이 경부 고속국도가 있죠. 예, 뭐 등등, 또 울산 산업단지 뭐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것 등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고 포철,
박정희 함께 이제 그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사람은 2007년 이제 고 노무현 정부가 되겠고요. 삼저호황, 저물가, 저유가, 저환율 이걸로 통해서 물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됐다. 이거 이제 전두환 정부가 되겠고 1980년대 중후반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김명실 면제를 시작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되겠죠. 대통령 직속 자문기로 노사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고통분담 정책을 실시해서 IMF를 조기 상한 극복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박종철 열사, 6.29 선언, 이한열 열사, 덱섬 선제 이거 뭐 6월 민주항쟁이죠. 예. 뭐 나올 게 뻔하죠. 예. 구호가 바로 5번이죠. 호혼철폐라는 게 뭐냐면 당시 전두환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 상황인데 이걸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지키겠다 헌법을. 그래서 요구를 한 거죠. 직선제 개헌. 그리고 결국 당시 여당 대표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 후보가 6.29 민주화 선언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개헌이 된 것이죠.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는 뭐 YH 무역 사건, 여공들, 농성. 근데 이것도 YS 제명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부마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고 이 와중에서 11.6 사태가 일어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지기에 의해서 피살이 되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됐죠. 1979년.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다. 이거는 이제 6.3 사태와 관련된 것이죠. 학생과 시민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굴욕적이다. 1964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반대했었죠. 계엄령이 선포되겠습니다. 서울에. 양원제 국회가 출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양원제 국회 참여위원회 양원제 국회가 출연한 것은 4.19 혁명이 되겠고요. 내각 책임제 아까 허정과도 정부 내각이 개헌을 했는데 이때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신군부의 비상경 확대 원인이 된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대북 화해 협력, 이른바 뭐 햇볕 정책이라고 하죠. 적극적으로 북한과 교류하자는 것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인권위원회. 자, 이게 왜 안 이게 IMF를 조기 극복했죠. 아까 뭐 노사정 위원회 뭐 이런 것처럼. 김대중 정부의 자 문제가 맨 마지막 뻔하죠. 통일에 관한 노력이 되겠죠. 김대중 정부 하면 2000년 6.15 공동선언이죠. 자, 6.15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느냐. 노래하듯이 외워야죠.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 등등이 있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지 가입 1991년 8월.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또 남북 기본 합의서 이게 1991년 12월에 있었죠. 이게 둘 다 노태우 정부 때죠. 7.4 남북공동성명 최초의 남북 간 합의된 성명 이거는 박정희 정부 자주평화민주주의 대단결 남북조절위원회 최초의 이산가족 방문 실현 이런 얘기도 1985년 9월 전두환 정부 때 당시 뭐 수해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류가 있으면서 남북한이 서울과 평양에 서로 이상 고향 방문간 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53회 한국사 그냥 검정 시험 심화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